내게 가장 큰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주는 것 하나는 깨끗하고 깔끔한 집이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너저분한 물건이 하나도 없는 미니멀리스트 스타일의 거실이 나를 반기면 그날은 즐겁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단순함이 너의 모든 것을 바꾼다. 아침에 침실에서 나왔는데 아이들 장난감이며 책 따위가 여기저기 널려 있으면 내 마음도 덩달아 혼란스러워진다. 나는 벌써 몇 년째 삶을 간소화하고 잡동사니를 없애자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잡동사니 없이 깨끗하고 간소한 공간이 사람의 정신과 생산성, 행복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집안이 깨끗하면 좋은 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잡동사니는 집중력을 흐리는 시각 장애물이다.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물건이든 우리의 집중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잡동사니가 적을수록 시각적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는 뜻이다. 시각적으로 단순한 집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준다. 2. 보기에 더 좋다. 복잡하게 장식물로 꽉 차 있는 집과 실내가 단순한 집을 떠올려보라. 아름다운 가구와 예술품 몇 점, 눈에 확 띄는 장식품 몇 개가 전부인 단순한 집이 더 큰 시각적 만족감을 준다. 집안의 물건을 없앨수록 보기에 더 좋은 집이 되는 것이다. 3. 청소하기 더 쉽다. 잡동사니가 많으면 청소하기가 힘들고 가구도 많을수록 걸레질 하거나 청소기 돌리기가 힘들어진다. 물건이 많으면 닦아야 할 물건도 많다는 뜻이고 그러면 집안 청소도 까다로워진다. 잡동사니가 수십 개 있는 방에 비해 텅 빈 방은 청소하기가 얼마나 쉬울지 상상해보라. 한 번에 방 하나만 해결하고 또 방 하나를 치울 때도 한 번에 서랍 하나 혹은 책장 한 칸씩 정리한다. 서랍이든 선반이든 내용물을 전부 쏟아놓고 한 번 쏟은 물건들은 지체 없이 처리하며 꼭 필요한 물건만 보관한다. 나머지는 전부 내다버린다. 그런 다음 한 곳을 지정해 꼭 필요한 물건은 거기에만 보관한다. 매일 잠깐씩 짬을 내 잡동사니를 없애는 시간으로 써보자. 10분에서 20분도 괜찮다. 그 시간에 작은 공간 하나의 잡동사니를 깨끗하게 비운다. 아니면 주말을 통째로 비워 그날 집안 전체를 정리해도 좋다. 모든 물건의 자리를 지정하고 지정한 위치를 철저하게 지킨다. 물건이 아무데나 굴러다닌다거나 옷이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쳐있는 것은 그것들을 두는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물건을 발견하면 즉시 자리를 지정한다. 집안에 어떤 물건을 둘 자리가 안 정해져 있다면 그 물건은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 안 그러면 늘 아무데나 굴러다닐 것이다. 물건을 더 드리고픈 욕구를 억제하라.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구매 행위 자체가 좋아서 사는 것인가? 자신의 욕구를 돌아보고 문제를 직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구매 욕구를 줄이면 잡동사니를 차치할 필요도 현저히 줄어든다. 잡동사니는 저절로 우리 집에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다.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시스템. 작업 공간의 잡동사니를 최소한도로 줄여 집중도 최고의 공간을 만들어냈다면 남은 문제는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책상은 얼마 안 가 다시 난장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데 고작 며칠밖에 걸리지 않는다. 물건이든 문서든 정해진 자리에만 놓는다. 책상 위에 척척 쌓아놓거나 아무 서랍에는 넣지 않는다. 물건이든 서류든 다 썼으면 즉시 정해진 자리에 넣는다. 부탁을 꼭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거절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소중하니까. 나는 단순한 것이 최고라고 믿는다. 단순하면 할수록 인생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나는 몸소 체험했다. 잡일과 잡서를 줄이니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즐길 수가 있었다.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싹 없애니 일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훨씬 나은 결과물을 낼 수 있게 되었다. 글을 쓸 때도 군더더기를 없애고
핵심 전달에 꼭 필요한 단어만을 사용하자 글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단순화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성품 대신 가공되지 않은 원료를 쓰는 것을 뜻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립품을 사는 대신 본인 스스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뜻하며 또 어떤 이에게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내가 추구하는 단순함이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의 단순함이다.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게 하면서 대신 현명한 선택을 내려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 단순화는 다음의 2단계로 요약된다. 1. 핵심을 파악한다. 2. 나머지는 제거한다. 위에 2가지만 실천하면 스트레스는 덜 받으면서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그리고 믿지 못하겠지만 훨씬 더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고 일이 너무 많아 가족들 얼굴 볼 시간도 없었으며 일이 주는 스트레스로 폭발 직전인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그뿐인가? 비만으로 건강도 좋지 않았고 매일 기름진 음식과 소금 팍팍 친 짠 음식만 먹었으며 운동은 단 10분도 하지 않고 줄담배까지 피워댔다. 회사에 가면 비참했고 발전도 없었다. 내 인생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단 한 가지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다 못해 나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다. 모든 것을 단순화하자. 긍정적 변화를 주자고 결심한 것이다. 시작은 담배를 끊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오직 그 한 가지에만 매달렸다. 모든 에너지를 금연이라는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시키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과거에 수십 번 실패했던 금연이라는 첫 번째 장벽을 가뿐히 뛰어넘은 것이다. 그 고비를 넘자 새로운 목표를 세울 용기가 생겼다. 그리고 새 목표를 세울 때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목표를 공략했다.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자 어떤 고비든 거뜬히 넘을 수 있었다. 반드시 한 번에 한 가지 목표만 세웠고 절대로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 들지 않았다. 한 번에 한 가지 목표만 세우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 책은 덜하기에 관한 책, 덜하기를 통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다룬 책이다. 제한이 있으면 우리는 핵심적인 것만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 모든 일에 제한을 두는 법을 배우라.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기운이 빠지고 일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다. 또한 에너지를 이곳저곳에 분산하게 되며 그러다 지쳐 정작 중요한 일에는 에너지를 쏟지 못하게 된다. 제한을 두지 않고 일하는 것은 드넓은 경작지를 삽 하나만 들고 일구려드는 것이다. 반면 제한적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킨다는 것은 그 삽으로 수맥이 터질 때까지 한 곳만 계속 파는 것과 같다.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뭐든 닥치는 대로 하는 비효율적인 삶에서 적당히 제한선을 긋고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생산적인 삶으로의 전환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준다.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일을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된다. 집중을 할 수 있다. 여기저기 신경을 분산시켜 기운을 빼는 대신 몇 가지 일에만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내가 주위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넙죽넙죽 다 받아서 일을 하다 보면 그들은 자기 시간이 내 시간보다 더 소중하다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단호하게 선을 긋고 거절하면 나의 시간도 똑같이 소중하며 내게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된다. 잡일은 덜하고 중요한 일을 더함으로써 일을 하되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핵심 가려내기, 도움이 되는 질문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내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올해 안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번 달의 목표는? 오늘의 목표는? 자신이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지 정확히 알면
어떤 행동이나 물건이 그 목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 하기 좋아하는 일들을 떠올려보라. 단순하란 것은 우리 인생을 텅 비게 만들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인생의 여백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라. 식사할 때는 식사만 하라. 운동을 하라. 나에게는 운동이 곧 명상이다. 쉬운 목표를 잡으라. 한 가지 목표를 설정했으면 다음 단계는 한두 달 걸려 성취할 수 있는 하위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끝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어떤 프로젝트건 가장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다. 완성이 핵심이다.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모든 에너지를 프로젝트 하나에만 쏟으라. 리오 바바우타 저자의 단순함이 너의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이었어요. 참 하고 싶은 게 많죠. 나이가 들수록 보고 듣고 이런 게 많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은데 아무리 신중한 성격이라고 해도 또 이제 보는 게 자꾸 늘어나면 한 가지라도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자기계발서에서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그러니까 그 관심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일단 하나는 끝내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라. 이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조금씩 그냥 해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생각만 해봐도 여러 개를 한 번에 조금씩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게 훨씬 늘어나는 게 아닐까? 근데 사실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끌리는 것들, 뭐가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는 거는 보통은 보이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그걸 여러 개를 시작해가지고 하면 이제 죽도밥도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더라고요. 한 가지 목표를 설정했으면 다음 단계는 한두 달 걸려 성취할 수 있는 하위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꼭 끝내는 거죠. 완성이 핵심이다. 연말이라 그런지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내년이 기대가 돼서 설레기도 하고 내년에는 어떤 것들을 잃어볼까 막 이런 계획 세우는 거 글로 아직 적진 않더라도 상상만 해보는 걸로도 좀 즐거워지는데요. 이렇게 세분화 시켜가지고 완성을 하는 걸 목표로 내년에는 이번 년보다 좀 더 많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